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전 시가를 볼 때 예를 들면 내신 대비로면 예를 들면 네 글자 네 글자라든지 비유법 지유법 다 분석을 할 건데 지금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겠고, 그쵸? 그리고 외부 지문이라든 처음 보는 작품에 대한 대비 연습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오늘 정도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좀 대표적인 고전 작품들은 정리를 해서 좀 이렇게 중세국어가 쓰여져 있거나 이런 고어들이 좀 눈에 익긴 시작했을 거고, 눈에 익혀 있는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풀 거냐는 건데, 첫 번째는 문제나 보기부터 보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필기하자. 두 번째는 제목부터 보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정보가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연행이라 그랬었잖아. 연행은 원래 어떤 의미였냐면 중국 베이징을 다녀오는 거야. 자, 그런데 중국 베이징을 다녀오는 니네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행이라는 거에서 어디에 다녀왔다는 건데, 이 시대에 다녀올 수 있는 사람은 딱 세 부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산수를 유람하는 거. 그러면 대부분 뭐랑 연결이 되냐면 보통 뭐 꽃놀이 같은 놀이, 뭐 유흥, 뭐 흥취, 가끔씩 뭐 자연친화 이런 정도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국내, 세 번째는 국외예요. 근데 국외를 간다면 100% 얘는 사신이야. 그러니까 사신만 가는 게 아니라 무역도 하러 가고 정보교류도 하러 가고 문화교류도 하러 갈 수도 있어요. 자, 국내에서는 이제 업무적인 게 있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야. 크게 두 부류인데, 사적인 목적에서 이동이 있거나 공적인 목적에서 이동이 있어요. 됐죠? 자, 일단 경우시 이렇게 분류가 됐고, 그럼 이제 3번. 결국 여기서 이제 주제를 잡아야 되는데, 행이라는 단어에 어울리는 핵심 키워드를 하나 잡으세요. 찾아. 이게 뭐야? 영상으로 봤어요, 이거? 영상으로 봤어요? 영상으로 봤다 그러지 않았어? 아니야. 얘들아, 찾아. 행, 이동의 개념이 있는 걸 찾아. 여기 있죠? 회환. 향의 간이. 회한. 회한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쓰입니다. 그러니까 행이 뭐겠어? 어디 갔다 오는 거겠지. 회환은 돌아오는 거겠죠. 그럼 여러분 봐봐. 지금 중략 이후에 보시면은 회한이라는 단어, 돌아온다는 단어가 계속 쓰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주제를 가지고 정답을 풀으셨을 때 회한이라는 키워드가 바로 보여야 돼요. 이렇게. 이해됐니? 그러니까 정답이 아주 밀접하게 이렇게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자명종, 자명학, 당전, 단방석, 백전유를 하나하나 꼬치꼬치 캐고 있었는 게 내신이고 하셔야 돼. 근데 자사고 내신 요즘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럼 자사고 내신 어떻게 나오는 거냐? 이런 푸는 기술적인 연습을 하는 애들이 고득점을 합니다. 됐니? 자, 그럼 봐라 얘들아. 기본적으로 모든 고전 작품들이나 서정 장르들은 정서가 없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 부분들은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판단할 부분은 회한에 대한 정서 당연히 있으니까 회한이란 키워드를 찾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라고? 객재시의 낯선 풍물 및 경험에 대한 키워드를 찾으셔야 돼. 근데 얘들아, 다시 한번 얘기한다. 회한이란 키워드가 바뀌어 있으니까 압도적으로 3번 정답 확률이에요. 두 번째는 회한이란 단어를 바꿨으면은, 보자, 기국까지의 여정이라고 바꿨을 수도 있어. 그래서 주제가 정답일 확률이 87%야. 주제를 잡고, 회한이라는 키워드 주제를 잡고 3번, 5번 중에 좁히신 다음에 3번이 정답인지 5번이 정답인지 판단하실 거야.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인지 5번이 정답인지 판단하시고 고치시고 근거 잡으세요. 1분 드립니다. 시작. 자, 3번 또는 5번이 정답이야. 당연한 얘기고 고치시고 교정하세요. 그리고 왜 그게 고칠 수 있는지 교정의 대상인지도 잡으시고. 자, 읽어줘. 보시면 알겠지만 회한 날짜를 택일했대. 자, 이런 거에 왜 현관패치고 강조하셔야 되냐면 시간이나 공간적인 배경을 세팅하는 거니까 물을 확률이 당연히 높은 거예요. 자, 그래서 봐봐. 시간적 배경은 지금 언제예요? 추 7월 11일이지. 자, 그러면 이거는 5번 선지에 나와 있는 어떤 단어로 바꿔 쓸 수가 있어? 구체적이라고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구체적이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뭐야? 추상적이다야. 구체적이다는 정보 디테일이 있다는 거고, 얘는 정보 디테일이 좀 없는 건데, 어떤 면에서 그러냐? 7월 10일이라고 명확하죠. 근데 봐. 가을빛이 난다는 가을 언젠지가 불명확하지. 그래서 구체성을 바꿔 얘기하면 명확성이라고도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추상은 상대적으로, 자, 봐. 구체와 추상이라는 개념은 절대적이고 이분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상대적인 스펙트럼이야. 그래서 얘는 좀 덜 명확한 거예요. 덜 자세한 거야. 자, 이러면 이런 거다. 9월이라고 하는 거랑 7월 11일 하는 거는 7월 11일 더 정확하고 명확하죠.
그래서 7월 11일 그러면 구체적이야. 근데 가을 잃어버리면 9월? 언제? 덜 명확하고 덜 자세해지지. 자, 그럼 봐라. 지금 향해 가고 있는데, 잘 들어. 첫 번째, 이동이 끝났나요? 모르겠나요? 자, 이동이 끝났을 수도 있고 진행 중일 수도 있고 둘 중 하나지. 그럼 막 끝난 거에 이동 중이야? 판단 애매해요. 두 번째, 시작 지점은 구체적이지. 그럼 5번 선지를 어떻게 바꿔놔야 돼? 구체적인 시간 표현을 제시하여는 맞아. 앞쪽을 맞다고 볼 거면 뒤쪽 어떻게 바꿔야 돼? 그렇죠? 회환의 시작일을 알려주고 있죠. 회전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다. 그럼 봐봐. 어떻게 바꿔 쓰는지 보였죠? 자, 봐. 회한의 시작과 반대말은 뭐야? 회한의 마무리죠. 마무리라는 키워드와 시작이라는 키워드를 바꿔 쓰는 게 보이잖아. 즉, 시작은 추 7월 10일이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썼는데 마무리는 가을인지 아니면 그 정보도 애매하니까 이렇게 바꿔 쓰고 있는 게 보이시면 돼요. 됐니, 여기까지? 자, 그리고 외쪽 가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별 내용은 아니지만 알아두면 좋은 건데, 자,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요. 자회 탁자노와 만권서책 쌓아놓고 뭘 하고 있는 걸까, 지금? 자, 이런 거예요. 사신이라 그랬잖아, 얘들아. 그러면 뭘 하고 있는 거냐?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 보이니?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서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앉아서 하고 있죠. 아, 여기. 예. 오랜만에 뵙는 분이 계시네요. 그리고 봐봐. 앞에 보면은 물컵을 떠났고요. 의자 되게 좋아 보인단 말이야. 아, 예. 그분이에요. 왜 이렇게 좋아하지? 의도하진 않았어요. 그냥 보였길래. 자, 그럼 봐라, 얘들아.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정치 좋아하시는군요. 민주당, 국힘,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여기랑 똑같다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의자 대신 뭐가 있었나 봐. 자, 당전에 단방석 백전이요. 당전이 뭔지 모르겠지만 방석하고 요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아마 추웠나 보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앉아 있었겠지. 근데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 국적이 다르잖아. 그러면 대화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런데 이 당시에 한중일은 뭐를 공통으로 썼어? 한문을 공통으로 썼지. 그렇기 때문에 말은 달라도 소통은 가능해. 뭐 하면? 글로 쓰면. 글로 썼다는 말이 나와요. 찾아봐.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어. 어떤 상황이야? 필담 상황이야. 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봐봐. 외교관들이 만났다. 그래서 마주 앉았죠. 그런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얘기를 못하게 있어서 뻘쭘뻘쭘하게 보고 있는데 이 언어가 같지 않다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어? 필담으로 해결했죠. 됐니, 여기까지? 한문으로 쓰면 소통은 될 거니까.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3번 되시겠다고요. 됐니? 왜? 객지에서 낯선 풍문 및 경험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여기들은.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고. 정답 3번 끝나셨고. 자, 중요한 건 이거야, 얘들아.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빨리 푼다야. 정확하게 푼다야. 자, 문제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잘 들어야 돼. 그리운 부각, 서운함, 현실 수용의 담담함, 님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 애정이 식어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러니까 주제를 하나로 딱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주제, 정서에 관련된 키워드를 잡을 거야. 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정서 잡는 거야. 주제 잡는 거야. 첫 번째, 서럽대요. 그리워서 서럽대요. 됐니? 그리워할 뿐이고 그리워할 뿐이래요. 그리워한대요. 계속해서 그립대요. 맨 마지막 보자. 그리워하다 다 늙었대요. 그런데 봐라. 자, 대조했죠. 누구랑 누구를? 견우 직녀는 그래도 한 번은 보는데 우리는 왜 못 보는가라고 뭐하고 있어? 그리워하고 있네. 자, 그럼 봐. 그리움이야 서운함이야 담담함이야 해서 일단 최소한 담담함은 될 수가 없어요. 담담하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감정보다 낮춰서 표현하는 게 담담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리워서 미치려고 하기 때문에 과장 또는 격정에 가깝지, 과장 또는 격정에 가깝지 담담함은 아니야. 자, 그 다음 봐봐. 그리움 당연히 있고요. 외로움도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님이 없으니까. 그런데 서운함이나 식어감을 판단해야 돼. 자, 그거 좀 이따 판단을 하실 거고. 자, 그럼 질문. 자, 퀴즈. 서운함의 근거 찾으세요. 일단 5번은 없을 거야. 근데 니네 분명히 찾아낼걸? 서운함에 대한 근거를 찾아봐. 찾았어? 어딨어요? 예죠. 니는 이걸 서운함을 읽는다고. 야, 우리가 처음 이러려고 사귀었나? 너희는 여기를 서운함을 읽어요. 여기서 나는 서운함 같다, 손. 이거 서운함 아닌 것 같다, 손. 그럼 뭔데요? 써봐. 얘들아, 잘 봐야 돼. 이걸 우리는 서운함을 읽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
근데 서운함이라는 건 잘 들어야 돼. 자, 나에 대한 감정이야, 상대에 대한 감정이야? 상대에 대한 감정이죠. 자, 서운함은 상대가 잘했을 때야, 잘못했을 때야? 잘못했을 때죠. 어떤 감정이 그러면? 원망의 감정과도 같아요. 잘 들어야 돼.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거야, 서운함은? 상대한테 문제의 원인이 있는 경우야. 맞잖아. 아니, 내 남자친구가 잘못했어야 내가 얘를 원망도 하고 서운함도 있는 거지. 내 여자친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걸 서운해하고 왜 그걸 원망을 해요? 잘못한 게 있어야 원망도 있고 서운함도 있다니까.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질문. 지금 문제 원인이 상대에 있나요? 아니면 선택을 후회하고 있나요? 그래. 사실 얘는 원망이 아니라 후회예요. 뭐에 대한 후회? 아, 내가 이러려고 선택을 했나? 선택에 대한 후회. 처음 맺을 적에 일이 되자고 맺었을까? 아, 최초의 선택을 잘못했구나, 사실.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 서운함이 아니라 후회는 맞죠. 리을은. 이해됐어? 그러니까 원망을 하고 서운함이 있으려면 상대방이 잘못한 게 있어야 되는데 이별의 원인이 상대방한테 있는지 상대방이 뭘 잘못했는지가 확인이 안 되잖아, 지금. 이해됐니? 근데 최소한 후회하는 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정확한 건 서운함은 없거나 확인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자문자답이냐, 풍자냐, 언어유희냐, 의태어냐, 반언어냐인데, 자, 5가지에 대한 정의를 나는 쓸 수 있다, 손. 확신은 없다, 손. 자,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은 사실 개념 수업을 들어야 되긴 하는데, 써봐, 얘들아. 쓰세요, 빨리. 자, 하나씩 정리하면, 자문자답 묻고 답하는 거잖아. 근데 보통 이런 정답들의 분포가 처음 아니면 끝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자, 촉발하는 부분 볼게. 뭐라고 나와 있니? 서러움과 서럽도다요. 됐어요? 서러움과 서럽도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어떻게 돼? 자문자답 서러움과 서럽도다 1번 끝나버린 거야. 근데 왜 여기서 확신을 못 갖냐면, 자, 이제 풍자라는 개념이 뭐야? 비판 플러스 원관념 숨기고 보조관념만 있어야 돼요. 쓸래? 비판 플러스 원관념 숨기고 보조관념만 있어야 돼요. 풀리려고 있니? 두 번째, 언어유희는 말장난이고 의성의태어는 소리 흉내내는 거, 형태 흉내내는 거, 반어는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아, 또 이제 풍자 그러니까 좋다고 하는데 이제 뭐 풍자 정말 예쁘게 생기셨어 이러면은 이거 이쯤 얘기할게요. 약간 좀 이거는 답 1번 나왔고, 자, 오른쪽 갈게요. 이제 기억은 꽃피는 아침, 기억부터 미음까지 나와 있는데 잘 봐봐. 일단은 봐. 님에 대한 서러움이 아니라 님하고 함께하면 참 좋은데 못해서 아쉽다라는 서러움이고, 간절한 정서고, 님에 대한 그리움과 고통이고, 그리고 분명히 님과의 이별이 있고, 그리고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슬픔도 있는데 여기서 상황의 디테일이 틀렸죠. 예정은 아니야. 바꿨어. 무슨 이별이야? 이미 이별이죠. 얘도 그러면 의도가 뭐니? 그렇지. 예정은 무슨 시제야? 미래 시제죠. 이미는 과거 시제죠. 이들의 이별은 과거 시제죠. 이렇게 오답선지를 설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읽고 열심히 선지 판단을 하셨는데 이게 속도감이 달라요. 이렇게 풀면. 그러니까 얘들아, 디테일하게 푸는 건 연습할 거야. 그리고 내신 작품 들어가면 그냥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잡는 걸 할 거고, 그냥 3월 계약하면 학교 시험법이나 학교 교과서 작품 나오면 그때 그걸 하시면 돼. 근데 외부 지문이 나오고 지금 여러분 학교 시험 범위가 뭔지 아무도 몰라요. 수학은 다 알아. 공통 수학 1이야. 대단하니? 당연한 거지. 그런데 국어는 뭐 나올 건데, 니네 학교. 한 명도 모른다니까, 그거는. 학교 선생님도 몰라요. 내가 몇 학년 단위로 들어갈지도 모르거니와. 내가 딱 들어가기로 했는데 교과서가 올해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럼 프린트 하실지 뭐 하실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이렇게 외부 지문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걸 준비하셔야 되고, 자, 소식이 전하지 않는다. 소식이 끊겼다. 소식이라도 연결이 되면 좀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두 번째, 차라리 싹 다 잊고 싶다. 세 번째, 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괴롭겠죠. 그리워서 너무나 병처럼 아프죠. 왜 정답 5번이야? 아까도 얘기한 거예요. 잘 봐. 내가 강조한 부분들인데 재회할 운명이라고 얘기를 하면 바꿔 쓰자. 얘는 확신이에요. 그런데 불확실해요. 그럼 운명으로 받아들이니 아니면 불안하게 받아들이지? 불안하게 받아들이지. 야, 만나자. 만날까? 뭐가 확신적이야? 그렇죠. 평서문이 확신적이고요. 의문문은 상대한테 물어보기 때문에 이건 불확실한 거야. 됐니? 정답 몇 번? 5번이고 어디 나와 있어? 못 보는 거 서리법이 불확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저랑 같이 뭐 본 거냐면 정답의 최단 거리를 본 거야.
생각의 최단거리를 본 거야. 여러분한테 문제를 풀라 그러고 여러분한테 뭔가 방향을 드리면 이 지문들을 여러분은 다 뜯어봐요. 다 뜯어봐. 자, 그게 아니야. 지금 보면 알겠지만 자, 1번 정답 어떻게 나왔어요? 첫 줄 보자마자 나왔죠. 주제는 서럽다, 전개 방식은 자문자다. 1번 끝. 정답의 최단거리가 바로 보여요. 자,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우리는 이별 상황인데 이미 이별. 최단거리가 바로 보였고. 그리고 마지막에 집약하는 거를 봤더니 서리법 불확실하구나. 정답의 최단거리가 바로 나왔어요. 이 연습을 하는 거지, 우리는.